민주당이 3차 부양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탑승객들의 기본 정보를 연방보건당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2천만 회분의 일회용 백신을 정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NBA 농구 유관중 경기가 거의 1년 만에 개막됐습니다. 뉴저지주가 미 전국에서 13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회복 뒤에도 수개월씩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가 미 전국에서 국세통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최대 역점 정책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하원 예산위원회가 법안을 19대 16으로 통과시켰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며 하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5표 이상 나오면 안 되며 이후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을 행사해 통상 필요한 60명이 아니라 과반 51명의 지지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과 함께 현재 7.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예산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양안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을 비판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의회 내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처리를 당부했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상하원의 다수석을 이용해 법안 통과를 경고했으며 하원 예산위의 처리는 실력 행사의 첫 실행으로 판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수주 동안 공화당과 소규모 부양책에 합의하느니 지금 민주당 독주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의 예산안 처리 절차가 궤도에 올랐다면서 3월 14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민주당 내에서도 주와 지방정부 지원의 규모, 실업급여 지급 연장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코로나19 관련 탑승객 개인 정보를 연방보건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탑승객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항공사 협의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행 탑승객들의 개인정보를 보건당국에 전달할 항공사가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항공사들이 미국행 탑승객들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물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 전문 매체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와 델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제트블루, 하와이안 등도 지난 주말 이에 동의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탑승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건당국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해왔지만 항공여행 규제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라스 칼리오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 최고 경영자는 미국 입국 승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시행과 아울러 개인정보를 수집해 전달하겠다는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정부의 국제여행 규제 해제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최근 항공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항공편 이용객은 여전히 예년의 65% 수준이며 미국 여객기의 4분의 1가량이 최소 30일 이상 비가동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대학, TH 첸 보건대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항공여행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정부에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회 접종용인 존슨앤존슨 백신이 승인될 경우 접종 효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처드 네틀스 얀센 의약부문 부회장이 오늘 의회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선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월 말까지 미국민 2천만 명 이상의 접종 가능한 양을 배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1년 상반기 동안 1억 회분의 1회 접종 백신을 배송할 계획이라며 배송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목표로 행정부 출범 100일 내 1억 회분 백신 접종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백신들과는 달리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최종 임상시험 결과 66%의 효능을 보였으며 중증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효능이 85%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은 57% 정도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말 존슨앤존슨 백신 EUA 신청을 받아들일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모더나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두 백신의 효능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NBA 농구 유관중 경기가 거의 1년 만에 개막됐습니다. 이 시각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뉴욕 닉스와 캘리포니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바클레이 센터에서는 브루클린 네츠가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 킹스와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날 관객들은 경기 시작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코로나 테스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입장했습니다. 관객들은 입장 후에도 실내에 설치된 테스트 장소에서 또 한 차례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4분 정도 기다린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사후적 거리를 유지하며 배정된 좌석 티켓은 2-4명씩 그룹으로만 판매됩니다. 일부 좌석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유리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입장 허용 인원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약 2,000명,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는 1,900명 정도의 관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점은 폐쇄됐지만 음식은 좌석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직원이 포장하여 배달합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소지했다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및 구입에 대한 면허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종류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13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6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혐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주정부가 면허를 발급한 판매소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및 구입은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시행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복용을 제한하는 S3454는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구두 경고가 내려지며 두 번째는 학부모에게 경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약물 교육이나 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첨가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을 넘어서면서 감염 뒤 수개월씩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가 전국에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후유증을 치료하는 클리닉들이 서북부의 워싱턴주에서 동남부의 플로리다주까지, 서남부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동북부의 매사추세츠주까지 미 전역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장기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이 클리닉이 소속된 포스트 코로나19 케어센터는 지금까지 1,600여 명의 환자를 받는데 진료 일정을 잡으려면 여전히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주로 경증을 앓은 환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3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9달이 될 때까지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을 앓았던 사람만이 후유증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이며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환자들로부터 새로운 증후군이 발견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감염 이후의 증후군은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와 기억 상실, 위장 장애, 근육통, 심계 항진 등 100가지가 넘으며 심지어 당뇨병이 발병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장기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할 특별한 처방이 없으며 의사들은 환자마다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처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리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 명이 넘고 미국에서만 2,80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이런 후유증이 잠재적인 2차 팬데믹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민서비스국은 작년 12월 이후 시험 신청자부터 적용됐던 최신 버전의 시민권 시험을 단 3달 만에 철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2008년 버전의 시민권 시험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이후 시민권 취득을 신청한 사람 중 최신 버전을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오는 4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험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시민권 시험은 난이도를 높여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 버전 시험은 20문제 중 12문제를 맞춰야 해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춰야 통과됐던 이전 버전과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동일하지만 더 많은 문제를 테스트합니다. 문제 은행의 수도 100문항에서 128문항으로 늘어나 공부해야 할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또한 이전보다 높아져 미국 건국 당시 13개 주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과거에는 3개 주의 이름을 답하면 됐지만 5개 주를 답해야 합니다. 보수층의 시각을 반영한 문제가 늘어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연세대, 한양대 교수가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기고문을 미 언론에 게재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조 필립스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부교수, 조셉 이 한양대 정치외교학 부교수는 18일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위안부와 학문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영문으로 공동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한국에 기반을 둔 학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뒤 램지어 교수의 글에 대한 최근 논쟁은 토론과 논의를 위한 여력이 얼마나 제한됐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램지어 교수의 글에 대해 비난이 아닌 토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과의 사적인 연관성을 이유로 램지어의 학문적 진실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외국인 혐오증처럼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의 글에 한국 시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동질적이며 피해자 중심적인 한국 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는 위안부 연구와 토론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 및 정치의 집단 사고로 커졌다면서 이는 그렇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공개 토론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12일부로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한 가운데 한인 일부는 신청하지도 않은 실업수당 수령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099G는 정부에서 환급금, 실업수당 등을 받은 경우
이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실업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는데도 1099G를 받았다면 반드시 주정부 당국에 연락해 발송한 1099G가 사기임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은 1099G의 재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정부가 해당 케이스 조사 착수와 문제 해결까지는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로부터 수정한 1099G를 못 받았더라도 세금 보고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서 1040 스케줄 원상 실업수당 수령 액수는 $0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는 개인 신용평가 업체인 엑스페리언이나 에퀴팩스에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요청하고 꼼꼼히 점검해서 추가 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즉시 크레딧 동결이나 크레딧 사기 경보를 설정합니다. IRS는 법무부 산하 재난사기 국가센터로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한 사기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IRS의 신분 도용 보호 핀 프로그램 가입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범들이 훔친 납세자 정보를 이용해 소득세 신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한인들도 코로나19의 충격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72%, 50대의 76%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특히 50대의 34%는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수입 감소폭은 20%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지출 축소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28%가 외식 비용, 23%는 의류 등 소비재 구매, 22%는 취미생활 비용 절약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식료품 구매 8%와 교육비 5% 지출 축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인들도 소득 감소로 인해 부족한 생활비를 실업수당 등 정부 지원금과 크레딧 카드를 통해 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성인 1인당 $1,200씩 지급된 1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카드비 등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는 응답자도 21%로 많았습니다. 한인들의 경기부양 지원금 사용처는 생활비, 빚 갚기, 저축 등의 순인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역시 51% 이상이 답한 고객 감소였습니다. 이 밖에 임대료 부담 17%, 사업장 폐쇄 13%, 직원 구인난 7%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타 응답도 18%나 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에서 남아프리카발 변이 코로나19의 두 번째 감염자가 또 나서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첫 번째 감염자는 현재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아공발 변이 코로나는 특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